문재인 대통령은 해경부활 인천환원과 제3연육교 건설 등 인천 지역 10대 공약을 발표했죠. 대부분 정부 지원이 필요한 수건 사업인 만큼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국제관계와 법적 문제 등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영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3연육교 건설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사업비 5천억 원이 이미 확보됐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국토부와 민자사업자가 경쟁 방지를 합의한 게 걸림돌이지만 풀어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엉뚱한 곳에서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종도행 도로는 모두 유료라 법적으론 무료 도로를 놔야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못 놓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원래 유료 도로가 있으면 대체 도로를 주도록 돼 있거든요. 무상으로 갈 수 있는, 좀 돌아서 가더라도. 그 왜 배가 가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그게 대체 도로라는 거죠. 대체 수단이라는 거예요. 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적자가 나더라도 폐지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어찌됐든 그 판결의 내용을 합치시켜. 문 대통령은 인천 지하철 2호선의 광명 연장도 공약했습니다. 인천 시민은 물론 시흥과 부천, 안산 주민들이 쉽게 KTX 광명역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포부입니다. 하지만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 타당성을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교통 수요가 많이 좀 적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흥과 광명 쪽의 미개발지에 이런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계획 이런 부분을 잘 반영을 해서 교통 수요를 증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찾으려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인천과 개성, 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 벨트 공약은 특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야 하는 건 물론이고 관계가 잘 풀려도 우리 기업들이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입주할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양보 또는 후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 하나. 두 번째는 북한 핵실험 때문에 유엔하고 미국에서 제재를 했죠. 유엔 제재가 있고 미국에서는 독자적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체된 해양경찰청도 부활해서 인천으로 복원하기로 공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산도 유치 목소리가 거세고 본부를 이전한 세종시도 반대가 예상됩니다. 인천에 복원해야 할 당위성이 차고 넘치는 만큼 인천에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공약 실현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북한과의 최전방에 NLL을 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런 비상 상황에 군사력이 동원돼서 해군이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냐 이렇게 된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득표율에 담긴 의미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에서 41.1%를 득표해 10명 중 6명은 다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약 60% 정도의 국민들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그 60%를 통합하고 그리고 갈등이 없이 정치적으로 조정을 할 것인가, 이게 또 본인에게 주어진 큰 숙제라고 보입니다. 제19대 대선이 인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이 프로그램은 지역 채널 1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